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각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분이 헬렌 켈러고, 이분이 이제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 이제 애니 셀레반 선생님이신데요. 우리가 감각과 관련돼서 이제 3일 동안만 본다면 이게 유일한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렇게 촉각, 그리고 만져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가 결핍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감각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4월 동안 본다면 한번 그걸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노을을 바라보고, 먼동이 트는 장면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네온 사인. 그리고 보통 아침에 출근하기 귀찮잖아요. 출근할 때 가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뭐 밝은 표정도 아니라서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시각에 어려움 있는 분들한테는 그걸 바라보는 자체로도 행복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영원한 암흑 세계로 돌아갈 활동을 한다면인데요. 이런 시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후각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가 돼가지고요. 2004년도에 이제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이 두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각을, 냄새를 맡으면 이런 냄새 분자들이 여기 이제 코에 있는 요 끝단이, 요걸 확대하면 요 그림인데요. 요 끝에 있는 이제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결합된 게 바로 이게 이제 뇌신경으로 전달, 이렇게 이제 후각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올팩트리 벌브라는 거는 후각부라 그래서 눈 뒤에 있는데, 후각이 이제 그렇게 모이는 곳이.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게 다 이제 뇌에서 티상이란 부분에 전달이 되는데, 후각만은 이제 변형계라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막, 그 다음에 감정을 관할하는 아미그달라, 그죠? 편도체죠.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티상 하부로 직접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을 맡으면 직접적으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호르몬이 분비되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강의하다가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피부에 흡수돼서 향기의 효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거의 한두 시간 내로는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코로, 코로 전달돼서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향기를 인식하는가, 이런 건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향기 하나하나가 다 어떤 하나의 지도처럼, 등고선처럼 이런 다 다른 모양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향기 후각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후각 세포가 살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어떤 여기 사이프란 배신하는 사람인데, 배신하는 역할인데, 그럼 고기를, 스테이크를 먹으면 입으로 미각이 맛있다는 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뇌가 생각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걸 안 먹더라도 뇌에서 어떤 뇌와 연결된 매트릭스에서 연결된 그 신호를, 맛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면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게 진짜란 거는 결국에 감각을 해석해내는 전자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걸 다 뇌가, 예를 들면 얼음이 어는 사베트를 제가 개발한 적이 있는데 9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얼음이 얼어요. 이걸 얼굴에다 바르면 이런 차갑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모공하지, 수축 과정, 여기 모공,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수축이 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운 화장수를 바르면 모공이 수축된다고 느끼잖아요. 이건 우리 뇌가 느끼는 거예요. 아, 수축될 거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모공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화장수를 바르면 차가운 화장수가 닿는 곳은 이 피부예요.
피부죠. 그럼 피부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차가운데 닿으면 축소가 된다면 여기 피부가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피부가 축소되면 실제로 모공은 어떻게 될까요? 모공은 이론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모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신경이 그 수축돼서 순간적으로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순간적으로 움츠러드는 건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공을 관리하는 건 차가움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TV에서 보다가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피워서 습도를 좀 낮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뽀송뽀송하게 만들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면 상처 100g을 태우면 130g의 수증기가 생겨서요. 오히려 습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 불꽃을 바라보고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뇌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습도가 증가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피한 거예요, 그냥. 그죠? 마찬가지로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도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그 기름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탄화수소의 기름을 실리콘오일만 바꾸면 이렇게 이제 빛이 추가되는 깊이가 깊어져가지고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해석할 때는 투명하고 뭔가 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2주차 때 굉장히 길게 강의를 하는데 이런 뭐 소스 코드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이제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노마지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마법사들과 굉장히 오랜 자기들 뉴욕에서 동물들을 찾는 그런 마법을 갖는 친구들과 동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친해지지만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기억을 지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망각의 비를 맞고 나서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이라든지 감각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기와 어떤 식으로 접목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후각을 훈련을 하면 일단은 조금 이따가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지 기능이 향상이 돼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했고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을 또 밝혔고요. 최근에 이제 경북대에 대해서 임상 결과도 굉장히 효과가 있게 현재 한림치원하고 경북대의대하고 지금 2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4명 환자들한테 향기를 주고 끝났고 아마 12월 다음 달 말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2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제가 퀴즈를 이것도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저도 그걸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50대에서 60대는 향기를 맡는 후각 능력이 급속도로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60대에서 70대로 가면서도 향기를 맡는 후각 능력이 좀 더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폭이 작아져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애들이 300명 정도한테서 그, 그 애트릭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300명한테 했었는데 향들, 저희들이 한 30가지 정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30가지 향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향만 여성한테서 50대, 60대, 70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다른 건 다 떨어집니다. 그 향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거의 이제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미리 드리면 간장향이에요. 간장향은 여성들이 50대고 60대고 70대고 다 이거는 동일하게 있어요. 이게 뭐 그 결과가 우리 주부님들이 여성분들이 그 향에 뭐 다른 향들보다도 간장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다는 게 이제 뭐 가사를 지금까지는 많이 좀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조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우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익숙해져서 맡는 향에 대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 향기에 대해서는 우리 코에 있는 후각성체가 그 향을 인식하는 건 살아있어요. 활성화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향들을 많이 맡게 되면 많이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맡으면 그 후각성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후각이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후각이 살아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미각 기능이 유지가 돼요. 미각 기능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그 저도 얼마 전에도 그런데 수박 같은 거 먹다 보면 여름철 수박 한 며칠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다 보면 그 맛이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에서 그 실제로 그, 그 어르신들이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로원 같은 데서 보면 그 상한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기를 지금부터 꾸준히 그 맡으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5가지 내지 6가지 동안 꾸준히 맡으면 계열이 되는 향들을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론 또 채취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후각 필요 현상에도 불구하고 채취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이 후각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고요. 후각 기능이 저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물을 채우고요. 물을 채우고 여기 이제 실험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지금 이게 좀 깨졌네요. 이게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얘가 열로 가야 돼요. 열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를 유발시킨 지 같으면 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지만 향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만약 좋아진다면 여기로 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 시간을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원래 쥐들은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밝게 하면 얘가 또 여기 가야 되는데 그 밝은 이제 어두운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기 신호를 주면 얘가 놀라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실험할 때 여기를 밝게 해서 문을 열면 얘가 여기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머무르는가를 평가해가지고 오래 머무를수록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포적 이렇게 이제 소리를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이제 가만히 이제 굳어 있는 그 상태를 이제 그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건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로 보시면요. 그 정상 상태 실험군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빨리 탈출했는데 치매를 유발시키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가 향을 하나를 주면 이렇게 다시 낮아져요. 즉 향기를 쬐면 향기를 맡으면 그 어떤 그 손상된 부분이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된다는 걸 동물 실험의 결과로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맡을 때는 뭐 44초, 40초인데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이게 할 경우에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하나를 맡는 것보다는 2개 이상을 맡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과연 향기를 어떻게 맡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연구를 이제 조금 더 뒤에도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후각 훈련 방법, 즉 앞서서 말씀드린 기억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향기를 좀 따라 하려고 하지만 숲속에 안 가면 향기에서 효과가 좋은 것들이 대부분 다 분자량이 작아서 빨리 날아가 버려요. 빨리 날아가고 소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산림치유복지연구개발센터 산림 그 산하기관이 연구를 하지만 이걸 산림청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도 등산을 하거나 산에서 활동하면 그냥 공기가 좋아서 이제 그 산에 활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저분자 물질들, 그죠? 이런 향성분들이 우리 뇌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뭐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좀 무릎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등산하는 것보다는 도심 속에 있는 그 숲이 있잖아요. 도심 숲에 있는 숲 같은 숲에서 산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향보다는 그 여러 가지 향들을 동시에 맡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숲속에 가셔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들판에서 이런 꽃들 향을 맡는 것도 좋고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를 기억하는 훈련법으로는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저도 이제 이런 습관을 들이는데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제가 한 몇 달, 한 3개월 전부터 푸시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푸시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도 못해가지고 3개월 전에 아는 형님이 푸시업 해보래서 제가 못해가지고 엄청 그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해서 하나도 못해가지고 한 달 전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뻗쳐 맞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하다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한 20개 정도씩 하거든요.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습관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뭔가 꾸준하게 뭔가 해나가면, 저도 이번에 꾸준함의 어떤 그 위력을 한번 또 체감했습니다. 봄에요. 봄에 저도 그 라일락꽃이나 이런 라일락 나무를 지나잖아요. 그럼 향이 나면 아 좋다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 향기가 나면 해서는 5분이나 10분이 근처에 머물러요. 주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근처에 있어요. 뭐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팝나무를 지나갈 때도 우리 향이 나잖아요. 또 키지에 보면 아침으로 다르고 저녁으로 다르고 향이 달라요. 계절별로도 다르고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나무 그 숲을 다 잘라 그 마른 나무 그 마른 잎 상징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날 때도 이렇게 멈춰가지고 그 향을 맡곤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향기가 느껴질 때 5분이나 10분이나 머물면서 그 향기가 모자란 거를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게 그 선생님들한테 이게 확신을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연구한 게 채 20년이 2002년도부터니까 20년, 내년 되면 만으로 20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치매 연구를 한 지는 12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향을 맡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단지 제가 지금 향을 드리는 제 가족, 거의 한 100세 되신 분, 이 두 분 계세요, 우리 집안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한데, 그분들 아직 영상인데, 뭐, 아직 케이스가 작고, 주위에 좋아지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게 의학적인 표현으로 드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물 실험 앞에서는 그, 좀 치매 증상이 있을 때 향을 맡은 거고요. 이거는 평소에 향을 이렇게 맡았던 경우에도 이걸 쭉 그 다음에 그 손상을 가하면 훨씬 더 이게 그 향을 맡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임상 결과에서도 이런 저희는 주로 에센셜 오일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다양하게 모든 향들에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팝콘 향은 치매에 안 좋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나오고 기사에 많이 있어요. 다 해볼 수는 없었고,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임상 결과, 이제 7월 달에 나온 1차 임상 결과, 이제 불안 수치가 높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우울감 증상을 일단 완화해줘서 일정 부분, 이제 이 말을 꼭 넣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다 모든 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 우울감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 증상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비강 내에 그, 그 폐렴균이나 그다음 유산균 같은 걸 줄여줘요. 예를 들면 유산균은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유산균이 이제 장 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코에 있을 때는 이게 폐나 이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임상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게 절대적으로 한 50년, 100년을 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 10년, 15년 정도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자연의 향기 있죠. 숲속 향기를 자주 마시고 자연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 적어도 치매에서 많은 그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게 뭐 큰 노력 물론 뭐 그 큰 노력은 들겠지만 숲속 향기를 우리가 그 치매센터 가면 뭐 이렇게 막 만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고 그막 박수도 치고 고스톱도 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각을 활성화하는 데다가 향기만 덧붙이면요. 향기만 덧붙이면 제가 볼 때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죠. 그다음에 그 태우는 방향 제품도 이게 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미세먼지들은 그 자체로 폐에 나쁜 영향도 주지만 이런 게 그 브라운 운동 같은 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가속도나 이런 걸 뉴턴 영역에서 영역이 운동이 아니라 그러한 그 굉장히 이제 스톡스 영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영역에서 이런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0대 이후에서는 이런 태우는 방향 제품을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담배를 평생 펴도 뭐폐 건강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의 숲속 향기를 많이 맡고요. 태우는 제품은 피하시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향기를 자연에서 예를 들면 라일락꽃 향기를 맡으면 아 이게 라일락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대충 뭐 이거 꽃향기다는 정도는 사람들이 대충 알지만 이게 라일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향을 특정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서 적어도 앞으로 5가지 향 이상에 대해서는 향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이 강좌 제목을 그 우아하게 나이 들기라고 그렇게 그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 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도 이제 계속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제가 또 급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50분, 45분 정도, 50분 정도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일요일 저녁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향기와 관련돼서 또는 화장품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